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취업엔 2부에는요, 취업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고충 처리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장님 빨리 모셔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언제 봐도 믿음직한 분, 우리 CMI 전미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한 해가 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 만나는 어떤 분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뭔가 도전하겠어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5년만 젊었더라도 또 대학생들 만났더니요 1학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지 마시고 또 앞으로 이제 앞으로를 예견을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나이 계산법이 따로 있대요. 활동력이 왕성해졌기 때문에 자기 나이에 곱하기 0.8을 해야 된대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해보니까 30대 중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젊어진 것 같고 뭔가 좀 해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이 즈음에는 먹지 말아야 될 라면이 있습니다. 뭔가요? 햇떠라면. 아. 이 라면은 절대 아이고. 먹지 말자. 이 말씀 드립니다. 햇떠라면. 햇떠라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도전하시고 또 취업 고충 처리반에서 한 번 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자, 좌절 금지입니다. 저희 취업고충 처리반으로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8181 문자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02-845-1901 전화 통해서 보내주셔도 고민 상세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미혁 대표님에게 들어온 고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네. 어떤 고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학하면 곧 인턴십을 할 예정입니다. 선배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멘토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나중을 생각하면 좋은 평판을 남겨야 할 것 같은데 인턴 생활을 위한 지침사항 알려주세요. 그래요. 인턴 앞두면 진짜 두근두근. 어떻게 보면은 첫 사회생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설렘 반, 걱정 반, 뭐 이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심장이 바운스 두근두근 거리는 게 기분 좋은 설렘이어야 되는데 또 이제 혹시 눈총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 평판이 또 나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예비 직장인으로서의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제일 먼저 근태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태라고 뭐예요? 하면은 황태, 생태도 아니고. 아니요, 저 알아요. 근무태도. 그렇죠.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홍선혜 씨가. 근무태도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예, 근무태도? 아침에 출퇴근. 일찍 출근하기, 네 출퇴근에 그렇죠. 대한 거 꼭 근태 말씀 좀 출퇴네요. 드리세요. 근태 출퇴. 예, 예.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퇴근할 때도 너무 칼퇴근하시지 마시고 또 이제 출근도 아주 그냥 딱 맞춰서 시간 딱 맞춰서 헐레벌 떠가면서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출근 시간에는 적어도 30분 전에는 좀 출근해서 업무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친구도 근태가 나는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인턴을 하다가 이 친구는요 2시간 일찍 출근했답니다. 어머, 2시간? 네, 2시간이나 와. 일찍 출근해가지고 또 이제 업무가 홍보 업무였기 때문에 신문 스크랩을 하고 그러던 중에 또 임원분들이 일찍 출근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더불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분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찍 오는 게 또 습관이 되면서 이게 또 좋은 평판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엇보다도 근태에 대해서 특히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 꼭 이제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좀 늦게 퇴근하라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업무에 대해서도요 본인이 스스로 한 업무를 찾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제가 떨어지더라도 절대로 거절을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는데 이 맡기는 일만 하고 또 그냥 그대로 일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이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하시라는 거죠. 선배들 입장에서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셋을 준비하는 이 후배가 사랑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어려운 과제를 맡겨주세요 했는데 어려운 과제가 실제로 떨어지면 얼굴에서부터 표정에서부터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로 일기예보를 하게 되면 선배들도 또 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억지로 남이 시켜서 하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또 일을 하더라도 그 성취감이라는 게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얼굴로 일기예보하지 말 것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턴십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잡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잡무
또 뭐 혹은 어떻게 보면 뒷정리, 청소, 심부름 이런 게 있다면 마다하지 마세요라는 조언을 또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잡무로 대하게 되면 나는 잡무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회사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준비를 한다. 그랬을 때는 회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회의 자료를 만들면서 뭐 철을 한다든가 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게도 되고요. 회의실 뒷정리를 한다 이랬을 때도 회의실에서 참여를 좀 회의할 때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잡무로 대하지 않을 때 회사에서는 당신의 태도를 본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 인턴십 하는 회사에서 멘토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멘토도 만드시고요. 또 회사 생활에 조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턴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 또 직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고 당연히 이 열정 넘치는 인턴 사원의 모습으로 모두에게 기억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잡무를 잡무로 대하면 정말 잡무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제일 와닿네요. 네. 자기가 지금 맡은 일이 작아도 그걸 자기가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잡무로 왕무로 만드시고요. 자, 적극적인 태도, 싹싹한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두 번째 고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2금융권에서 근무 중인데요. 내년에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한 직업 전환이 가능한 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답이 안 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그래요. 금융권에 종사하고 계신데 퇴직을 하실 상황이고요. 그 후에 어떤 직업 전환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금융권에 현재 근무 중이시니까 저는 금융, 경제와 관련된 쪽으로 좀 직업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통 예절 지도사를 취득하시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연관성이 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는데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해온 것, 성과를 인정받는 부분, 그간 내가 해온 일의 범위를 중심으로 이 전환 가능한 직업을 좀 택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계시니까 이 경제 관련 아이템과 콘텐츠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험 컨설턴트도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신혼부부라든가 또 미혼을 대상으로 특화된 경제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자녀와 연관된 부분으로 요즘 경제교육 일환으로 신문을 통해서 하는 NI 그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인 에듀케이션 그래서 신문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논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NI 자격증하고 지금 기존에 따신 전통 예절 자격증을 조금 믹스하신다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경제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는 강사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간 해온 일, 내가 속한 어떤 일의 범주 안에서 직업 탐색을 하시는데 다만 여기에는 고려사항이 내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아이를 좋아하는지, 교육 관련 아이템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치를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이후에 자격증에 도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고 좀 잘해온 것 위주로 전환 가능한 직업을 선택하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고민은 또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공채는 줄줄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실패도 경험인지라 잘 받아들여야겠지만 아직은 괴롭습니다. 자, 내년에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재무장을 하려고 합니다. 힘나는 메시지 전해주세요. 그래요. 줄줄이 불합격 통보 이 말에 정말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좌절하지 않고 네. 다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고민 상담을 하시는 그 용기에 일단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네.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표님? 일단 누군가는 실패를 하더라도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걸림돌이 될 것이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저도 우선은 이분에게 무한 응원 박수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이 성공한 리더들도 무수히 많은 실패 도전 경험을 한 끝에 성공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농구의 신으로 평가받았던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도 은퇴 발표
전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9,000번 넘게 슛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00번 넘게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한 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내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실행을 좀 남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선 나만의 꿈을 성취 가능한 목표로 정하시고요. 이 꿈에도 내가 언제 이 일을 이루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마감일,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서 이제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2번은 종이에 쓴 목표를 큰 소리로 좀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자신감 훈련도 되고 상상력 훈련도 되거든요. 이런 노력을 또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기업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인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서류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업종 결정, 직무 결정, 또 목표로 하는 업종과 직무 관련 6개월 이상 준비 이런 3가지가 서류에 담겨 있다면 아마 면접에 금방 또 초대되실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목표에 열정의 불을 질러보시는 그런 시간 만드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올해 여러 번 실패하셔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좌절은 금물입니다. 자, 다시 도전하는 용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대표님, 구직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실패에 대한 이야기 드렸어요. 에디슨도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 취업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안 되는 이유를 되게 하는 이유로 바꾸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게 하는 이유로 바꿔라. 예, 오늘도 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전미혁의 취업고충 처리반 여러 구직자분들의 고민을 저희들이 또 오늘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CMI 연구소 전미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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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